자, 오늘은 처음에 좀 색다른 순서를 좀 마련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긴급 초대 손님입니다. 강장균님을 모시고 내란 사태, 폭력 테러 피해자 모임의 대표이신데요.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왜 이 시간을 마련했냐면 저는 광장균님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한남동 집회에 그다음에 어디죠? 그 남태령, 남태령 집회, 그다음에 지금 계속 광화문 집회에 나가면서 우리 많은 동지들이 현장인 동지들이 테러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이런 테러를 받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황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모시고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오늘 두 분 연구원님이 또 변호사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어져야겠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은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광장균님을 모셨습니다. 예, 광장균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쟁으로 인사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이번에 1월 12일 날에 계란 맞고 각성한 광장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계란 맞고 각성하셨습니까? 네. 그러시구나. 원래 이 정도까지 좀 화가 차 있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계란은 한번 맞고 보니까 이게 좀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계란을 맞았어요? 이제 계란은 저희 한강진에 보면은 1심 빌딩이 있잖아요. 그 한남동 네, 집회에서. 윤석열 관저 앞에서? 네, 맞아요. 예. 그 앞에서 이제 한국노총분들 트럭이 있는데 그 앞에서 노래에 맞춰서 피켓 흔들고 춤추다가 이제 갑자기 뒤에서 계란이 날라왔습니다. 아, 누가 던졌는지 모르고요. 달리는 차량에서 이제 계란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검은색 스타렉스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범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형사님께서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그 차량이 아니라 이제 제가 4차선 도로에서 맞았고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던진 거예요. 달리면서. 지금 그 놈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구나. 네. 왜 못 잡지? 그 길거리에 좀 CCTV 같은 거 좀 달려있지 않을까요? 이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관저 앞에 보면은 관저라서 CCTV, 보안구역. 네, 보안구역에서 이제 반법령 CCTV를 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함으로 이렇게 결함 던진 행위, 이거 폭력 행위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사안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 제가 그 증거 관련해서 경찰들이 있었죠, 그때. 네, 있었습니다. 경찰 차도 있었고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경찰들이 경찰 차에 있는 블랙박스 같은 걸 조사하던가요? 그거를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거기 앞에 이제 유튜버분께 부탁을 해서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좀 찍어달라고 하고 제 옆에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원봉사자분께 그 뒤에 있는 버스 혹시 몰라서 버스에 있는 번호판을 찍어달라라고 주위를 살피면서 이제 뭐가 있을까, 뭔가 좀 증거를 잡을 수 있는 더 뭔가 있을까 딱 뒤를 딱 들어봤는데 제 바로 뒤에서 경찰 차량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경찰분도 계셨는데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모르고 계셨고 그러면 경찰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좀 따달라. 블랙박스를 혹시 모르니까 그 그 블랙박스도 좀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현장에서 접수를 하러 오신 경찰관 분들께도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접수를 하면서 경찰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저희가 확보를 해드릴 테니까 좀 진정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누락이 된 거예요. 그게 요청이. 요청이. 네. 초동 수사? 초동 대처가 지금 경찰이 미흡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위협했죠. 그렇죠.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빨리 대처하신 편인데 네. 처음에 이렇게 당황하게 되면 이런
이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당황할 텐데 빨리 대처하신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사실 이렇게 이런 폭력 행위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서 이런 준비 못하죠. 절차를 취하지도 못하죠. 일반적으로는 뭘 확인해 주세요, 뭘 알아봐 주세요 말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굉장히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처음에 수사 단계 처음 초동 수사 단계부터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아쉽네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부분도 잘 확인했으면 물론 어떤 그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 좀 아쉬운 것 같네요. 얘네들이 참 나쁜 놈들인 게 보면은 그러니까 극우 테러들의 본색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 백골단 애들 김민전이 데리고 나왔던 백골단 애들도 보면 약한 사람 그 좀 물리력이 약한 사람만 골라서 지금 집단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지금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장교님이 저한테 주셨던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극우 테러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거기서 찍지 말아주세요. 야, 이재명이 빨갱이의 북으로! 빨갱이의 북으로! 저 미친놈 아니야? 손가락으로. 저기 부위에 계시는 남자분이 제 일행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빨갱이의 북으로 가라! 그래서 저 아저씨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깃대로 저를 막 때리세요. 지금 혼자 계신 건가요? 주위에 다 일행이 있어요. 이게 있음에도 촉수가 좀 많이 딸렸어요, 저때. 해산하고 간 중이어서. 인원수 쪽수 말고. 아, 네, 인원수가. 저도 유튜버 같은데 그죠? 저것도 찾아봐야겠네요. 경찰한테도 저 사람 좀 제지를 해달라. 영상 찍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건 나중에 민사로 넣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자기들 저거는 어떻게 제지 못한다고. 아니 이게 네. 아니라 영상 지금 봤는데요. 자, 손가락으로 지금 보면은 그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모욕죄나 뭐 명예훼손 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게 뭐 사실적시라든지 뭐 그런 감정 언어가 아니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의율하기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빨갱이는 북으로 가라든지 뭐 이런 행동들은 이거는 당연히 모욕죄에 해당하겠죠. 조현삼 연구원 어떻게 봤어요? 영상 봤는데 난 충격적이어서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언도 발언이고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또 구타행위도 그때- 있었다는 것도 아닌가요? 같이 네. 폭력행위도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걸 함께 엮어가지고 충분히 집단 뭐 이렇게 위해 예, 그러니까요. 충분히 조사할 만한 사안인 것 같고 처벌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 부분에 그리고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하시는 게 깃대를 가지고 때리기도 했고 지금 네. 보면은 지금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겁을 주는 거예요. 조롱을 하면서 동시에 그 여성한테 겁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 나아가서 폭력으로 해서 밀치기도 하고 그랬다고 돼 있는데 네. 맞죠? 그럼 야간에 이제 특수폭행이 성립하는 특수폭행. 거죠. 예, 예. 이런 분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집회가 이렇게 막 활발하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흩어져서 약간 해상하고 집에 가는 집에, 과정에서 그쵸. 그런 네, 귀가 맞아요. 과정이죠. 네네. 그러면 그 과정에는 경찰들이 근처에 그래도 이제 보통 있지 않습니까? 경찰 차들이 있다든지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지금 광화문 집회 행진 후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이게 저희가 광화문에서 행진을 하잖아요. 예, 예. 행진 끝나고 이제 그 시청이죠. 거기서 예. 이제 끝난 시청인가? 저 행진이 끝난 다음에 저 이제 해산하려고 광화문역 쪽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쪽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예, 있는 길이라. 광화문으로. 그래서 가는데 이제 저희들이 근데 딱 봐도 이제 탄핵 찬성 집회자처럼 보이잖아요. 깃대를 아직 못 잡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저희도 흥분 상태긴 했으니까 거기서 구호를 외치긴 했어요. 예. 네, 구호를 외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다가 갑자기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이러면서 봤더니 뭐야 왜 그래? 딱 뒤를 봤는데 제 일행 중 남자분이 멱살이 잡혀 끌려 들어갔대요. 잡혀 들어갔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 집회 때그 해산할 때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는 네. 집회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옆에서 좀 같이 힘이 안 되더라도 소리를 지르고 좀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대처가 어땠나요? 좀 단호하게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제가 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이거는 제 이제 네, 말씀하세요. 저만의 생각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폭도들의 난폭한 행위들도 있었고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시위를 끌어가자. 우리는 평화적으로. 네, 폭력을 쓰면 안 된다. 대응하지 말아라. 우리가 대응을 하고 같이 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난장판을 벌이면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일이다라고 해서 암묵적으로 이제 서로 충돌 행위가 있으면은 피하려고 하고 누군가 달려들려고 하면은 막으려고 해요. 오히려 네. 우리는 네, 그래서 자제를 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전에 영상에는 찍지를 못했지만 상황 파악을 하려고 딱 가는데 저를 둘러싸면서 어떤 중년의 남자가 팔꿈치로 저를 딱 밀면서 뒤에서는 제 발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넘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지? 갑자기 당한 거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근데 사람들이 야 빨리 일어나 여기 벗어나야 돼. 사람들 이제 에어싸고 있고 우리 너무 위험해. 그래서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일단 비켜봐라 나 쟤 애들 잡아야 된다. 그래서 좀 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뭐뭐야 이리 와 이러면서 어쨌든 현행범으로 잡아야 되니까 저는 지금 용산 쪽에서도 이미 당했으니까 신변보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쟤도 이제 잡아놔서 현행범으로 보내려고 경찰 불러주세요. 경찰 불러봐. 내가 쟤 잡고 있을게. 이랬는데 안 된다. 일단 뒤로 빠져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막히게 된 거죠. 자, 이 상황을 보면 이런 극우 테러가 있을 경우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들을 보면 약자, 물리적으로 좀 약한 사람만 골라서 집단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대처 방안을 우리가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뭐 소송이나 그때 어떤 법률적인 대처도 중요하지만 아까 현장에 있을 때 그래도 소리 지르고 경찰 불러 했으니까 그게 덜했다고도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집단적으로 서로 쌍방이 되면은 또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아요? 일단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촬영? 폭력을 유발하는 거죠, 저게. 음. 폭력을 유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은 폭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평화적인 시위고 촛불 집회고 그런 생각들이 저희들은 갖고 있죠. 근데 반면에 저쪽은 폭력으로서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지금 광화문에서의 집회라든지 이런 장소들을 자기들이 어떤 폭력으로서 평화 시위라는 분들을 그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생각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분들 이렇게 제발 또 이런 일 벌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 좀 촬영을 하시거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멱살을 잡았는데 같이 멱살 잡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쌍방으로. 그렇죠. 쌍방으로 다 이거 처벌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쵸. 저분들은 아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기들이 어떤 범법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야, 그래도 일방적으로 그러면은 자 이런 폭력이 발생했어요. 발생하면 이걸 옆에 있는 사람이 촬영해, 촬영하고 아니면 이거를 그냥 경찰로 소리 질러. 이거 외에는 혹시 좀 현명한 대처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추후에 있을 법적인 조치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상 그
탄핵 반대하는 집회하는 사람들은 거의 폭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뭐 그 자리에서 크게 다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형사처벌하고 민사소송 해봤자 어떻게 보면 뭐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뭐 안전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 자리에서 소리를 좀 지른다든가 경찰에게 요청을 한다든가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경찰 부른다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촬영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한번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 그 광장균님이 그 피해자 모임을 만드셨는데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거 비슷한 대처 방안을 본인이 정리해서 올렸더라고요. 한번 그 말씀도 좀 해주시죠. 예. 네. 그 충분히 이게 상식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하신 말씀이 맞는데 제가 한강진에서부터 피해 느끼는 상황, 게 피해 있잖아요. 다른 사례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정리한 거를 피해 제가 사례죠. 확인된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A님 24년 12월 27일 한강진역 2번 출구 오후 9시 40분경에 정확하네요. 네, 극우 세력에게 고립되어 욕설과 위협을 당하셨고요. 이제 B님 같은 경우는 25년 1월 6일 한강진 한 1심 빌딩 앞에서 계란 테러를 당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직접적으로 맞으시진 않으셨고 이제 북한제 카메라를 든 간천님이라고 25년 1월 11일부터 12일 한남동 농성장에서 극우 세력의 이제 조롱과 폭력 행위를 목격을 하고 이제 이 북한제 카메라를 든 간첩이란 별명을 얻으셨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이제 저가 이제 본인이죠. 25년 1월 12일 한강진 오후 6시 4분에서 7분경에 1심 빌딩 앞에서 계란 테러를 당해서 직접 맞았고요. C님 같은 경우는 25년 1월 13일 한강진 1심 빌딩 앞에서 요구르트 테러를 당했어요. 요구르트 테러는 네, 뭐예요? 달리는 차량에서 이제 계란 대신 요구르트를 던진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근데 이걸 다른 분이 몸으로 감싸서 막았다고 하셨고요. 자, 이제 D님이라고 1월 18일 날에 오후 6시 40분에 오후 6시 40분에서 50분경에 시청역 근처 지나가다가 극우 세력의 폭행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은 저랑 같이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저랑 이제 하신 분이시고. 네. 그래서 그 지금 이 저희 먹사니즘 연구소에서 이 극우 내란 테러 피해자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침 두 연구원께서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또 실력 있는 변호사이시기도 해서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내란 사태 폭력 테러 피해자분들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 이 전화번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소리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일로 하셔도 되고 그 피해자 모임 다음 주소가 있어요. 틴 아랫바 숫자 00 네이버닷컴인데 우리 또 광장균님 개인 메일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긴급하게 저희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 나갈 건지 어디 따로 물어보실 때도 마땅치 않으신 게 대부분 피해자분들이 좀 그 나이 어리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네, 약자분들, 잘 네. 모르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도와드리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좀 귀한 시간, 오늘도 지금 어디 집회 농성 중에 나오셨다면서요, 잠깐. 아, 네, 잠깐 서울의 소리 들려가지고 그 앞에서 네. 춤도 추고 같이 깃발도 좀 흔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예,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투쟁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